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하락폭을 보이진 않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홀로 파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2080선을 지켜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1200억 원 넘게 팔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 이슈로 종목 움직임 나타났었죠. 후성과 셀리버리 각각의 호재로 상한가 기록했었고 반도체주 오늘도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요 역시나 가는 섹터 가는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때 정말 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는 전략들 꼭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종목 고민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일단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번 역시 열려 있는데요. 이 번호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고 검색 결과 더보기 통해서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갈 수 있고 정말 고퀄리티 이 분석 자료, 시황 분석 자료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매주 화, 수, 목에 열리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매주 화수목입니다.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여승재 위원회 무료 방송이 매주 열리는데요. 자, 무방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일 진행되니까 꼭 함께 들어와 주시고요. 채팅방에서 링크 통해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팅방 입장하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니까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영세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 여성재의 투자 만사형통 함께할 여성재 전문위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주말에 강연에 다녀오셨죠? 잘 다녀오셨나요? 네, 좋은 제가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고요. 시장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네. 그래도 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에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지만 또 수급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강연회에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불어서 종목들도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다음 강연에도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 또 놓치지 마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좀 무료 방송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네. 이 지난주 무료 방송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방송 출연이 없기 때문에 또 수급 공략주, 이런 수급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바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주가 조정 시에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종목이 오늘 개별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정보 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입수를 하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도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혀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지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한가가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늘 말씀해 주시던 수급이 이긴다라는 점 오늘도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일단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 부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테니까요. 이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바로 또 시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죠. 오늘 일단 양시장 조정 받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신 체크포인트부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었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의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요일 방송이었죠. 네.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제 주말에 올라오는 소식들에 의해서 월요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부분이 한일 양측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회담 내용을 놓고서 한일 양국 간에 좀 갈등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 전개가 되었고요. 또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좀 제외한다는 입장을 재차 또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대로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국산 그 첨단 소재를 또 이용 테스트를 했다. 그런 소식에 의해서 관련주들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장전 시황 이외에도 주요 국가 해외 금융시장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상반기 회사채 불이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이 민간 조사 업체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오전에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외국인 수급이나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투자 심리를 좀 제공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무엇보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군수업체, 중국에서의 제재 이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아침 오전장 투자 심리가 11시 전까지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제 실물 경제 지표 요 발표가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스피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선물 수급이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발표 그 시점과 맞물려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물 코스피 현물에서는 뭐 장중 매수 매도가 오락가락하면서 갈팡질팡하기는 했지만은 장 마감으로는 매수로 마감이 되었었죠.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대로 발표가 되었지만은 무엇보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좀 좋게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또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구리 선물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를 좀 자극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일본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좀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행히도 일단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0.2% 하락 약보합에 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짚어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엇갈림이 나왔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장 초반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매도로
자리 잡고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매도 맞아요. 강도를 좀 늘려가는, 확대해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많이 팔았어요. 사실 이제 점심 식사 전까지는 네.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좀 코스피와 매도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낙폭을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쵸. 봤는데 오히려 이제 매도 강도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월요일 증시가 돼버렸죠. 자, 근데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은 또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뭐 이런 첨단 소재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브라는 좀 부정적인 또 트위터를 남기면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개별 이슈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상한가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로봇 관련해가지고 RS 오토메이션인 종목도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시에 뭐 적게는 조금 이제 분석 결과들이 조금씩 차이가 지금 발생되긴 하지만은 뭐 750여 개에서 한 1,100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아닌 종목,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조금 시간을 두고 분석이 필요한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수목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겁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내내 또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마감 분위기 살펴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이슈 정해서 투자 전략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이슈는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크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승재 위원은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 한일 청구권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오는 18일에 있을 이 답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본의 우방국 리스트, 화이트 리스크에서 한국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맞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심각성은 우방 국가에서 제외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 한국, 한미일 간의 공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안보에 위배되는 국가는 우방 국가 할 거 없이 또 이 관세 칼날을 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일본이 좀 답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우방 국가에서 제외를 의미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갈등을 어떻게 좀 봉합시켜 나갈지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이제 24일까지입니다. 오늘 24일까지 한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해서 이제 공표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시켜주었던 부분인데요. 이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조금 보니까는요, 대분류로 보면 한 총 13개 부분, 그리고 이제 소분류로 보면은 한 767개 품목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이제 분석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상응하는 또 반대 급부를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과거 2차 전지 소재, 음극재라든지 이런 첨단 부품 소재를 또 국산화에 또 연구 개발했듯이 이 부분도 분명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졌죠.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언론의 타이틀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 관측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2일이죠. 지난 12일 날 한일 실무협의를 가는 그 시기에도 또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면서 좀 강경, 이런 입장을 좀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심도 하겠지만은 중재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쪽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전이라도 한국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종목들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변동폭이 커지는데, 그럼 그 변동폭이 커진 변동성 장세에서 버티시기 위해서는, 견디시기 위해서는, 또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지발을 받을 수 있는 가격 또는 또 수혜가 예상되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에서는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일부는 챙겨놓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수급 기반한 지지와 저항,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18일 이전에, 내일 16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6, 17, 18 무료 온라인 방송에 꼭 오셔가지고요. 보유하신 종목들 또는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보시고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셔서 추가적인 설명 들으시면 훨씬 좀 심리적으로도 조금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 갈등에 대한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18일에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조금 더 되는 종목들, 크게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서 많은 이야기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이 링크 통해서 무방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전략들도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자, 서둘러 바로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또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답이다. 수급 종목 이어가는 수급 작전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승재 전문위원이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또 만나볼게요. 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 5개입니다.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네이버,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한솔케미칼이고요. 이어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산 관심 종목은 송환산업과 DB하이텍, LG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삼성 SDS까지 5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외국인이 먼저 산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 수급 종목은요. 오늘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실적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졌었죠. 따라서 올 연초서부터 해가지고 4월 말, 5월 초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중국 이슈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했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이제 불확실한 전망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왔었는데 4월 달에도 이 배트맨 개편되기 전에 진품 명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호텔신라를 다 실적 관련해서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가격은 매수하는 가격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4월 달에. 그리고 그 가격이 고점이 돼버렸죠. 연중 고점.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의 수급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작용을 했겠죠. 매도세.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다시 이제 유입되는 것이 좀 잡혀졌습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반 매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외국인은 7월 11일서부터 3거래일 매수 유입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가격에서는 그래도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좀 소폭 좀 나은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구간 이제 8만 원 가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평선의 상승 변곡장 가격 그리고 골드 크로스난 가격은 지지를 좀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8만 원 가격 부근 가격은 이 60일선과 장기 이평선이죠. 120일 이평선 간의 골드 크로스 120일 이평선의 또 상승 변곡점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현 가격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외바닥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하반기 실적의 전망이 조금 개선되어지는 의견이 제시되어진다면은 이중바닥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 보여지니까는요. 지금 이번 주서부터 호텔신라 수급과 가격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빨간 양봉 켜면서 마무리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또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또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2000 고점 찍고 또 가격 조정을 또 많이 받아 내려왔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급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걸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추세적인 상승의 추세는 올해 여기서 4월 달이죠. 4월 달에 한번 이렇게 깨지는 가격 흐름이 발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 가격 구간 5만 원 가격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력 생산하는 고객사들이 증설을 또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이 주간 흐름상 4주 이평선은 일간 흐름에서 20일 이평선이 되겠죠. 20일 이평선이 5월 달에 외바닥을 한번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중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 내지는 기관 수급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바뀌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기관 수급이 조금 우위에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의 변화, 또 이중 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려운 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수급 좋은 종목만큼 괜찮은 게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수급 괜찮았던 종목들 호텔신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이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함께 보실게요. 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여승제 전문위원회 관심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피로틱스, 그리고 BH, SPG,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까지 5개고요.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자, 먼저 셀리버리 나왔네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오텍, PSK, 그리고 디바이스 ENG까지 5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역시 코스닥에서 이제 괜찮았던 수급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샀던 종목도 분명히 있었죠. 5개 중에 어떤 거 조금 더 집중해서 볼까요? 네, 외국인 코스닥 수급 종목 중에 이제 첫 번째에 있는 나노신소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노신소재는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이제 나노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오늘 6.23% 좀 강세 마감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오늘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매수가 잡혔어요. 19억, 그러니까 거의 한 20억 가까운 매수 금액이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을 보실 때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수급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카데미에서도 수급을 단순히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급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기준에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 특별하게 좀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고 대응을 하시는 21선을 좀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해서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위로 2만 원 가격에서 한 2만 1,500원 가격 구간은 단기 저항, 직전 고점에 의한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이제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앞서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8일까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구간 2만 원 위로 2만 1,000원, 2만 2,000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살짝 눌러줬을 때 매수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지지와 저항을 잡아서 온라인 무방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에 좀 등록을 해 두시고요. 무방에 참여하셔서 좀 전략,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 7% 넘게 상승했던 나노 신소재,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좀 넣어가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거, 오늘 바로 상한가에 갔던 셀리버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종목 지난주에 바로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상한가에 가버린 종목이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셀리버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셀리버리도 제가 동훈 아나텍이나 오이솔루션처럼 종목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었죠. 기업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던 때가 올해 연초였어요. 연초였고 3월 달까지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급등하던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 의견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급등하는 구간, 3월 달 가격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7월 초에 이 바닥 조정을 조금 이제 멈춰 세우는 요 가격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이 포착이 되었더라. 보시면 자 7월 9일, 10일 이렇게 이 거래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 전에 6월 말이죠. 26일, 27일, 28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막아 세울 수 없다.
막아 세우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다.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할 수 있는 가격, 지지받는 가격 35,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짝 장중에는 마이너스 4.3%까지 빠지기는 했지만은 종가는 마이너스 2.69%고요. 가격은 36,200원에 마감을 시켜놨죠. 35,000원 이탈하지 않고 개별 이슈가 오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 개별 이슈가 뜨면 상승을 이용한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이 그것도 조금 짠돌이로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기술력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 마감을 장 초반에 상한가 마감을 걸어놨고요.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이제 일단은 45,000원에서 44,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거나 상한가 따라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또 기술적 트레이딩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또 무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사실은 또 수급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잡기 어려웠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결국은 수급이 답이다라는 거 이 종목에서 또 한 번 그래도 좀 느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수급 특징주 알아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탑픽을 꼽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수급 공략주로 뽑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오텍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텍이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스몰캡 종목이 되겠는데요.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이 오텍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오텍은 이 한일 갈등에 있어서 조금 한 발 내지는 두 발은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오텍 같은 경우에 5월 달에도 한 차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기도 했고 짧게 또 수익 실현을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서 좀 이중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기관이 7월 8일서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는 일단 11,500원, 종가 기준으로 1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13,500원에서 14,0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이 가격 구간을 좀 돌파해서 목표 가격은 한 15,000원까지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요. 코스닥 종목 오텍이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 자, 지금부터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면서 가격 전략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급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무료 방송 종목 같은 경우 셀리버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수급이 좀 잘 들어왔던 종목으로 이전에 지난주에 바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무료 방송을 들어오시면은요, 그 외적인 종목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매주 화수목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부지런히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또 계속해서 여승재의 투자 만사 형통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15일에서 16일 여는 주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7일에서 18일에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16일에서 18일까지는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18일이죠. 일본이 제3국 중재회의 구성을 요청한 데에 따른 한국의 답변 시한입니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한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오늘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지난주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90% 정도를 좀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해서 내일까지 또 연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국 증시는 한일 무역 갈등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는 총재들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은 그래도 하락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이직국 발표도 있습니다. 17일 날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평가를 상향한 이후에 이번에 베이지북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좀 체크하셔야겠고요.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신임 차관보죠. 일본에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올 텐데, 이 16일에서 18일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16일에서 18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미 문제라든지 또 한일 관련해가지고 중재를 어떻게, 물론 오픈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또 우리 한국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거예요. 이런 부분들, 미국 쪽에서 어떤 중재안을 또 갖고 왔는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꼭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국에서 날라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일 갈등이 어떻게 또 이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그 18일 말씀드렸었죠. 일본이 요청했던 중재위에 대한 구선 요청에 대한 한국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견해 보시면은,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역시 오픈 채팅방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전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DB 손해보험요. DB손해보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3,500원이고 네. 비중은 20%요. 53,500원에 20%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셨네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53,5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많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코스피 200이면은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 200 종목 중에서 200개의 종목 중에서 DB 손해보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한 몇 개월 전부터 이걸 내가 찍어보고 있는데 네. 자꾸 내려오지 않다고 그래서 기다렸다 내려오길래 좀 했습니다, 그렇게. 가격 조정을 좀 주가가 싼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저점이라고. 예, 저점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DB 손해보험 동 종목의 주가가 왜 하락을 하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안 해봤는데요. 아,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죠. 왜 내려올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려오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예, 손해보험 회사, 은행과 마찬가지로 손보사들, 생보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아버님. 예.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사들은 어, 금리가 굉장히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나요?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나요?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네? 인상? 아, 그거 잘 안 보셨어요? 예. 배트맨 시청 매일 안 하세요? 예,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아, 맨날 보셔야 돼요, 아버님.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7월 달에 0.25b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한은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동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 이유를 따져보지 않으시고 일단 조정받아 내려왔을 때 저가다, 싸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성급하셨어요. 그리고 종목의 이제 주가 하락이 5월 달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잖아요. 5월 달에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6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면서 장대 음봉 계속 바닥을 잡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버님. 이 수급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게 5월 달서부터죠. 5월 달서부터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 1일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사잖아요. DB 손해보험. 예. 근데 기관 보험도 팔고 있어요. 보험애들이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하다. 외국인만 저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과매도가 발생돼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제가 딱 맞췄죠. 제 가격 흐름만 봐도 과매도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과매도가 빠져 있어요. 근데 아버님 보세요. 5월 달에 과매도 신호 발생되고 이 음봉의 종가를 계속 이탈시키면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7월 달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7월 3일, 7월 9일, 7월 10일 여기서 반등을 주지 못하니까 오늘도 과매도 신호가 발생됐어요. 그럼 여기서 52,000원 가격을 밑으로 이탈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아버님 아직.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제가 52,0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52,0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은
좋지 못합니다. 주가 흐름. 네, 매도해야 돼요. 예,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매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3,500원이신데요. 제가 좀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7월 3일에 종가가 53,600원이에요, 아버님. 네. 53,600원 이 음봉의 종가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서부터 해서요. 53,500원, 600원, 700원, 54,000원 가격 구간까지는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더 오래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세요. 다시. 나중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략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시스웍이요. 시스웍이요. 네. 네, 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000원에 30%요. 3,000원에 30%요. 네, 이 종목 바로 또 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3,000원에 30%요. 예. 이게 제가- 코스닥 소형주잖아요. 예, 이게 뭐 재료가 많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르네상스 산업에도 관련이 돼 있고,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그 수출 규제, 그게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 공작, 클린룸 독점 사업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에 네, 대해서 네. 일본 규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런 뭐 네. 뉴스도 뜬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예, 매수를 했고 최근에 못 올라서 네. 좀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시스웍은 시가총액 450억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 코스닥 소형주죠. 예, 예. 코스닥 소형주의 비중 30%를 들어가신 건 일단 잘못하신 거예요. 예, 예, 일단 잘못하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호재성 뉴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수혜, 이런 뉴스들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그게 호재라면 주가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죠.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서울브레인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상한가, 후성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 시스웍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3.66% 가격 조정을 받고 마감을 시켜놨어요. 예, 뉴스는요. 그 부분이 100%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 특히 HTS에 올라오는 증권 뉴스, 속칭 뭐 찌라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좋은 뉴스, 호재가 있었다면 2,800원 가격을 이탈시켜서는 안 되는 가격 흐름이었어요. 7월 달 들어오면서. 그리고 가장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려가 부각된 게 7월이잖아요. 예. 그럼 7월 시작하면서 음봉인데요, 아버님? 7월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볼 적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갈 때 못 가다가 나중에 네. 이제 후발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적에는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안 올리는 게 아닌가. 다른 그거는요, 거하고 아버님. 예, 그거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예, 예. 그거 어떻게 보면은 소설 같은 거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흑자가 나오는 회사라 뭐 그렇게 우려되는 적자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길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지금 자산 총계 380억이고 시가총액 네. 450억이면 그렇게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주가 흐름이 네. 고이던 아니던 간에 네. 일부 밀어버린다라는 부분은 좀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500원 요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예. 2,400원 가격을 재차 이탈시키는 것은 정말 안 좋아요. 아, 2,400원이요? 네네. 2,400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보시고요. 반등 네. 주게 되면 2,800원서부터는 저항이에요. 꼭 메모하셔가지고 좀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상담은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진행되니까요.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